다음 저희가 꼽은 7위 소식입니다. 오늘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먼저 출석 장면 화면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대통령 복직 때 89억 내라고 강요받으신 건가요? 전세점이나 종이석방 얘기 하셨나요? 사면 대가로 돈을 요구받은 건가요? CJ 헬로비전 인수 실패한 거 그게 그때 거절한 건 아닌가요? 오늘 증언 어떻게 하실 건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출석하면서 일체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은요, 박 전 대통령과 최 회장의 단독 면담 자리, 제일 먼저 단독 면담을 했던 기업인이 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대화 내용입니다. 자, 최 회장이 가벼운 인사를 하자 요즘 잘 지내시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지내지만 동생이 못 나와서 조카 볼 면목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동석한 뒤에 SK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얼마나 출연을 했죠? 111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단독 면담 대화 내용인데, 자,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뽑을 수 있을까요? 소국장님. 일단 그동안에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이 재계가 자발적으로 출연해서 만든 것이지 나는 거기에 관여한 바가 없다. 내가 돈 얼마 내라고 한 적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저 내용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SK가 얼마 냈냐 대통령이 물어봤고 거기에 대해서 최태원 회장이 111억 원을 냈습니다.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재벌들이 출연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를 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 박 전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진술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최 회장은 형사 책임은 지금 면한 상황인 거죠? 오히려 이번 사태에서 이제 SK 같은 게 약간 피해자 비슷하게 됐어요. 네. 나중에 출연해달라고 한 그 89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 원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예 내지 마라. 최순실 씨가 나중에 그러면서 안 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른바 밉상으로 찍히면서 그 CJ 헬로비전 인수가 또 무산되는 이렇게 이어졌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면서 SK는 어떤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피해 기업 비슷하게 이렇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최태원 회장도 박 전 대통령과의 그 면담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좀 구체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직접 방청권 당첨돼서 갔던 손수호 변호사인데 그 당시에 지난주 화요일 날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을 하니까 일어나서 대통령님께 경례라고 외쳤던 분이 퇴정 조치 당했잖아요. 근데 두 번째 또 퇴정 조치를 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문땡땡 씨 더 이상 방청 허락할 수 없습니다. 퇴정해 주시고 앞으로 입점 금지입니다. 라고 조치를 받았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유영하 변호사가 그 재판에 참석한 이원석 부장검사가 사건을 곡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서 검찰이 어떻게 언론의 보도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냐라고 하는 그 내용의 그 변론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방청석에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자 이제 재판장이 도대체 누가 웃었냐라고 이제 확인을 했고요. 그 해당 웃은 그 방청객의 이름을 확인한 다음에 심리를 방해했다. 따라서 퇴정 조치를 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 재판을 방청할 수 없다라는 조치를 했는데요. 즉 퇴정 조치 및 입점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법원 조직법에 근거한 처분입니다. 네, 입점 금지 특별히 벌금을 맞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오늘 이제 크게 웃은 내용이 그 심리를 방해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요 직권으로 이제 구치소의 감치 20일 이내에 감치가 되거나 아니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고요. 또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장은 이러한 그 감치나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퇴정과 입점 금지 처분만 내렸습니다. 네, 최근에는 방청권 응모자가 숫자가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 방청석에서 소란행위는 점점 늘고 있다고 그래요. 사람이 줄면 오히려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래도 이게 일반인들이 방청할 수 있는 그게 한 68명 정도 네네. 이렇게 가능한데 처음에는 관심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방청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고 그중에서 추첨해서 당첨이 되면 방청을 하고 이랬었는데 네. 지금도 물론 이 추첨을 하지만 그때에 비해서는 경쟁률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서 관심이 줄다 보니까 일반인들의 신청은 줄게 되고 네. 박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의 아하. 신청은 그대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많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방청객 중에서 일반 방청객 중에서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비율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박 전 대통령이 입정할 때 뭐 일어선다든지 어떤 격려의 메시지 같은 거 소리를 외친다든지 이런 어떤 돌발 행동들이 이제 법정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 같고 판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재판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하니까 네. 점점 좀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이제 현재의 상황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법정에서요, 정유라 씨가 최순실 씨, 자신의 엄마죠, 어머니죠.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다라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줄타기란 것,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본인의 엄마 편을 들자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불리해지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편을 들자니 자기 엄마가 불리해지고 그 사이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최순실 씨가 다 한 게 되니까 엄마가 혐의가 굉장히 크게 되고요. 네. 반면에 이 최순실 씨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시켰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가 굉장히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네. 이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진술을 이 정유라 씨가 여러 차례 번복을 했다. 검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서 줄타기 하듯 고뇌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정유라 씨는 나와 엄마 때문에 탄핵이 되신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좀 약간 좀 억울하다. 네. 그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다가 또 어떤 데는 그러면 최순실 씨가 국정 개입을 한 걸 다 알고 있었느냐 이런 질문에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는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도왔던 사람인데 그게 왜 이제 와서 문제가 되고 우리한테 다 덮어 씌우느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약간 오락가락하는 그런 진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인의 친엄마에게 좀 기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현실에서는 정유라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본인의 엄마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거든요. 어떤 갈등인 겁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가 혐의가 좀 가벼워지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는 거겠죠. 예, 아무래도 짐작입니다만 이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게 그 이유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그때그때 대응하려다 보니까 결국은 양측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정유라 씨는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해서 행동할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그러한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따라서 지금 이제 검찰에서 했던 그 진술들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본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유종 기자. 예. 지금 한 인터넷 카페에 질문이 올라왔는데 여사친, 그러니까 여자 사람 친구란 요즘 젊은 사람들 표현인데요. 이 표현을 보니까 고등학생, 대학생쯤으로 보이는데 박근혜라는 이름이 싫어서 이름 개명 신청을 고민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한 남자친구가 저런 얘기를 인터넷에 올린 것 같습니다. 네. 올해 한 3월쯤에 올린 건데요. 작년부터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지니까 개명 신청을 서울 가정법원 이런 법원에 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까지 따져봤더니 무려 18명이나 개명 신청을 냈고요. 그래서 왜 그럼 당신들은 이름을 바꾸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박근혜라는 이름이 좀 안 좋은 이름으로 매일 보도가 되고 있다. 그래서 좀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그렇고 좀 여러 가지로 선입견을 가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네. 손수호 변호사님. 네. 자, 이렇게 내가 이런 이유로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박근혜라는 이름이 싫다. 그래서 좀 바꾸고 싶다. 이미지가 안 좋다. 이런 이유도 받아들여주나요, 법원에서? 예전에는 개명, 이름 바꾸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잘 안 해줬는데요. 하지만 2005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바뀝니다. 즉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번 사건처럼 굉장히 좀 전국적으로
좀 유명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요, 그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제 개명 허가 신청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범죄에 악용하려는 의도, 아니면은 개명 허가가 빈번한 경우 등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제 개명 허가를 받아주는 그런 개명 허가를 해주는 그런 추세이고요. 실제로 법원에서도 이제 그 언론에게 이런 이야기했는데요. 작년부터 이제 박근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의 개명 허가 신청이 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런 그 사유가 없으면 개명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준석 국장님, 네. 이 대통령의 업적에 따라서 동명이인이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역대 대통령들의 이름을 통계를 저희가 표로 준비했습니다. 이 1968년부터 2017년까지 네. 전체 통계인데 박근혜라는 이름이 501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아마 그 전에는 좀 오히려 박근혜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난해 이제 국정농단 사태가 터지면서 박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이런 사태까지 되니까 이제 최근에는 오히려 이름을 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싶다는 사람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 걸로 보여지고 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이름이 67명, 네. 또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이름이 22명, 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이름은 9명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유가 뭘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름 같은 사람이 많은 이유. 아마 지금과 반대 심리 아닐까요? 오히려 전에는 박근혜라는 인물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네. 좀 이렇게 어떤 단아한 이미지 네.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들로서는 참 저 사람 좋다. 그럼 나의 이름도 저 사람과 같이 바꿨으면 좋겠다. 아니면 저 사람을 본떠서 아이 이름을 짓는다든지 아마 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짐으로 좀 작용하면서 이름을 개명 신청을 하는 사례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요, 저희가 조금 비슷한 사례로 아이돌 스타와 이름이 같아서 덕본 정치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가수 카이,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입니다. 그런데 본명이 김종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한류 그룹이죠. 네. 엑소의 가수 카이가 본명이 김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오늘 김종인으로 검색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정치인 전 국회의원인 김종인 전 의원이 사진이 제일 앞에 뜨더라고요. 네. 네, 그걸 보면 확실히 그럼 다시 한번 김종인 전 국회의원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 정치인들이 확실히 좀 저걸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역시 같은 그룹인 엑소의 세훈 있는데 이 세훈 역시 본명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 하면 바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떠오르잖아요. 네. 역시 가장 먼저 오세훈을 검색하면 전 서울시장이 나오거든요. 그런 면에서 또 좀 득을 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이돌 이름 같은데 왜 득을 보냐라고 이상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치인들은 이 인지도가 생명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이 인지도 때문에 인터넷에서 많이 회자되고 언급이 되면 순위도 올라가잖아요.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죠. 그렇죠. 네. 네. 자, 아이돌들은 또 팬들이 보통 몇만 명이 넘기 때문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이 동명이인의 정치인이 검색어가 훅 순위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한번 만나게 되면 그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되면서 그렇죠. 확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동명이인 저렇게 유명인이 활동하면 굉장히 반가운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